네, 많이들 기다려주셨고요. 휴식 시간에 다들 좀 잘 쉬셨나요? 일단 저는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스타트업 기획자의 성장일기 발표를 맡은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떨려서 간단한 스몰 토크를 먼저 하자면 제가 맥비방에 아마 참여를 했던 게 3년 전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기획자의 업무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맞을까? 남들이 하고 있는 기획자 업무와 나는 회사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맥비방에 들어와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당시에 아마 기획자 컨퍼런스가 1차가 아마 그때 있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참석자로 해서 그 세미나 해주시는 분들의 강연을 듣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갔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몇 년 뒤에는 나도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저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런 자리를 맡게 돼서 되게 좀 약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그렇게 크게 뭐 스킬적인 거나 업무적인 거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좀 노력을 했고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처음부터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저희 회사에 했던 상황과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걸 이겨냈는지 이런 스토리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에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일단 저는 저희 회사에서 유일한 외향형 기획자입니다. 제가 회사에 막상 들어가니 회사가 너무 고요했어요. 정말 다들 타자 소리만 나고 모든 얘기들은 다들 채팅으로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유일하게 회사에서 2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시끄러운 사람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제가 연차를 내던가 아니면 휴가를 갔으면 회사가 되게 고요하다고 팀원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홍반장을 시작해서 이제는 1년차 새내기 팀장입니다. 홍반장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돼서 홍반장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스타트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연하게 제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빌딩을 위해서 인사 쪽도 업무를 해야 되고 시스템이나 제도나 복지를 조금 더 의견을 내다 보니까 복지 쪽 업무도 하다 보니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팀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는 저는 현재 그 물류 중개 플랫폼에 다니고 있고요. 라스트마일 배송이라고 해서 뭐 퀵이나 화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송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PO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홍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획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도 들어가고 영업이나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 프로덕트 오너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기획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한 기획자는 변화를 가장 먼저 직면하고 즐기는 트렌드 세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마 입사했던 회사가 SI 회사였는데 SI 회사에 입사했을 때 요건은 그냥 고객의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분석해서 기획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잡 디스크리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직을 할 때 보니까 갑자기 사용자의 경험과 UI UX적인 기획을 해본 사람의 요건을 붙였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페르소나를 기획해서 그에 맞은 기획을 해본 사람. 현재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뭔가 분석을 해서 기획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획자에게 필요한 요건들이 매 순간 달라지고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멈춰 있진 않고 이게 필요하네? 저희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변화가 됐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맞게끔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와 프로덕트의 방향을 짚는 콕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콕스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조정 특집이라고 해서 노를 젓는 그런 예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현돈 씨가 그 이지 오어를 외치면서 눈물바다를 만들었던 그 역할인데 그 노젓는 조정 안에서 그 팀원들과 반대편에 앉아서 배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얼마큼 남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방향수와 같은 역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기획자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제시를 하고 팀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저희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결정했을까요? 이게 제가 작년까지 다녔던 회사는 중견 기업이었고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도 있는 회사였고요. 복지 역시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았어요. 주 4일 근무가 가능했던 회사고 쉬는 날에 돈도 준 회사였고 팀원들도 너무 좋았어요. 팀원들도 너무 적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회사에 근속 연수가 기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디 하나 이 회사를 그만두면 이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좋은 회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회사가 이제 제가 했던 업무는 커머스 쪽에서 내부 운영자들을 위한 백오피스 기획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내부 운영자들의 요건에 맞게끔 그 업무들을 쳐내간다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획자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 변화를 좀 더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맥비방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랬대요, 요즘에 이걸 써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머리가 점점 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몇 년 뒤에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직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조금 바꿔보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이직을 작년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스타트업의 조건은 총 3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 지속성. 회사의 서비스가 전망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두 번째가 성장 가능성인데 이거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저의 성장 가능성을 좀 많이 봤어요. 이 서비스나 도메인을 내가 재미를 느끼는 업무여서 내가 지속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봤는데 내가 계속 도전할 수 있게 이 회사가 좀 탄탄한가.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조금 모를 수 있는 회계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오픈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간과했던 거죠. 드라마 속 스타트업만 생각을 했고 이 회사에 갔을 때 현실이 어떨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스타트업에 들어가 보니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의 분야만 집중하기 불가능했어요. 우선은 팀원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팀빌딩을 해야 됐어요. 저는 해보지도 않았던 인사 업무에 들어갔어요. 일단은 JD, 잡 디스크립션 써보고 필요한 인원들 어떤 사람인지 써봐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복지를 또 정리해야 됐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갑자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요. 회사에 마케터를 하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기획을 하니 네가 해 라고 해서 마케터 업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들어왔을 때 나는 기획만 열심히 하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하나밖에는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일당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체계가 무엇인가요? 이건 되게 극단적이었는데 저랑 화요일날 미팅을 하기로 했던 팀원분이 화요일 당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각인가? 무슨 일 있나? 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분이 왜 안 나오신지 몰라요. 연락을 하니까 연차라고 하셨어요. 회사에 연차를 올린 시스템도 없었고 그 연차는 그냥 대표님한테 보고하면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지만 제 입장에는 무정부 시대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렇구나. 체계가 정말 하나도 없구나가 그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은 말을 꺼내면 전부 다 저의 일이었어요. 앞에 제가 말했던 일당백의 팀원들은 모두 다 불편하다, 이거 힘들다 말을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업무가 쥐어져서 모든 것들을 제로부터 시작을 업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인사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가 없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했을 때 그 스타트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희 회사는 5년 된 플랫폼을 가진 회사였는데 5년 동안 그 기획자가 없었다고 해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인턴이나 신입들이 들어와서 기획을 했지만 전반적인 모든 플랫폼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간단한 기능들만 기획하고 빠졌던 분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 명이 거쳐갔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느꼈던 건 무질서와 질서의 혼합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건이 곧 기능이 된다였는데 이 앞에 보이시는 체크박스를 선택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액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조금 정해져 있겠죠. 체크박스라고 하면 뭐 검색에 선택할 때 쓴다던가, 뭔가 옵션을 선택할 때 쓴다던가, 다중 선택할 때 쓰다던가, 뭐 아니면 목록에서 선택하면 소팅할 수 있게 쓴다던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체크박스 했을 때 다음에 액션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플랫폼을 한번 테스트해보려서 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저장이 되고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체크박스를 클릭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당황스러워 다음 버튼을 눌러서 셀렉트 박스의 상태를 변경해 보았는데 갑자기 팝업이 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는데 다중 선택이 되고 이건 버튼 위치가 아닌데 이게 전체 저장이 되고 이런 기능들이 총 합체로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데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스타트업 특성상 고객 요건이나 내부에서 이슈를 받아들일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줘 했을 때 고민 없이 개발자들은 바로바로 아삽으로 처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에 대해서 고민한다던가 이 기능의 다음 액션을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것들로 플랫폼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레거시는 구전 동화였습니다. 일단 앞에 나온 것처럼 기능에 대해서 전혀 좀 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기능을 정리된 문서나 뭐 정책서가 어떤 거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그거 누구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거 아시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알아요? 마지막 그분 퇴사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능 로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개발자분들 소스를 분석하셔서 이런 예외사항이 있네요 라고 해서 정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기능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즉각적인 요청에 반응하는 빠르게 변경이 나갔지만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안에 룰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에 내부 운영팀이 있어서 뭔가 불편하던가 외부의 고객한테 유입된 이슈 사항이 있어. 그러면 개발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거 불편한데 바꿔줘. 이거 얘가 불편하대 넣어줘 라고 하면 개발자분들이 응 알았어요 하고 끊어요. 그러면 개발자분들 그분도 갑자기 이제 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본인 테스트 후 배포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해요. 끝났어요. 그럼 이 기능은 그 둘만 아는 기능이 돼요. 그 둘만 알고 그 누가도 모르는 기능이 되는데 이게 그들의 간단한 룰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단순하지만 요건을 요청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편리한 룰이잖아요. 내가 더 이상 뭔가 문서 정리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만들어준 거 바로 만들어주는 정말 확실한 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저희 회사의 처음 느낌은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성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정말 뭐 하나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든 다 있는 이런 정신없는 그런 성에 들어온 기분이어서 한 달 동안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는 이제 대표님이나 모든 분들 영어로 부리는데 대표님 성함이 크리스세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를 붙잡고 저를 왜 뽑으셨나로 물어보는 걸 한 달 동안 물어봤어요. 저 뭐 하면 돼요? 저 뭐 왜 뽑으셨어요? 제가 어떤 걸 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던 건 내가 전 회사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돌아가면 좀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변화를 했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는 제가 막연히 생각할 때 그냥 상황만 변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상황이 변하면 그래 내가 이 멈춰진 사고 달라질 거고 모든 게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던 해리포터 영화에서 덤블도어 교수님이 해리포터에게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건 능력이 아닌 선택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그럼 내가 변화에 맞게끔 좀 다른 선택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전환을 해서 업무에 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썼던 방법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저의 강점을 먼저 파악해서 변화 방법을 좀 모색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문제 요소는 정말 심플한 거였어요. 분석이랑 커뮤니케이션인데 분석은 단순히 저희가 하는 플랫폼 분석만 한 게 아니라 회사 전반적인 분석을 다 했어요. 대표님의 성격,
이 팀원들의 업무 성격, 뭐 회사의 문화, 그들이 원하는 요건사항이 어떤 거 있는지, 불편한 게 어떤 거 있는지, 우리의 고객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팀원이 필요하고 이런 팀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인사 공고를 올려야 돼. 이 모든 상황들을 분석해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씩 내가 잘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분석을 해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미꾸라지입니다. 얌전하게 있던 그 우물에서 제가 들어와서 모든 걸 흐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편한 룰이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하고 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미팅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고에 대해서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의 1년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인드셋은 제가 두 가지를 좀 고민했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의 제거였어요. 저는 되게 겁이 많고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일단 새로운 스타트업에 나왔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5년간 해왔던 운영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건 안 돼 라고 해서 거부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한숨을 한번 쉬고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알려줘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장 먼저 제거해서 조금 더 앞에 나갔던 것 같고요. 기피사항을 처리를 가장 먼저 했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없는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가장 맛있는 거를 마지막에 먹어서 그 행복감에 취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장 불편하고 이들이 가장 꺼리는 상황을 조금 해결하면 그 다음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도 먼저 만약 좋다 해서 그들이 가장 불편해할 것 같은 것들을 좀 먼저 건드렸어요. 앞에 나왔던 저의 스킬이나 저의 그런 생각으로 전 좀 네 가지 좀 정리해서 좀 개선했던 걸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은 일단 소통 채널을 조금 단일화했는데 일단은 아마 뭐 다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카톡도 쓰고요, 문자도 쓰고요, 전화도 쓰고, 잔디도 쓰고, 웍스도 쓰고, 슬랙도 쓰고 회사에서 괜찮다는 모든 것들 이거 괜찮다던데 다 써보고 회사의 그 개발자분들 방에는 그 모든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건들이 중구난방을 퍼져 있고 여기선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하고 여기선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하고 이게 되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도 이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코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해달라는 그 요건이 과연 마음에 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안 남는 거에 대해서 요청자는 또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채널의 유형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성격에 맞게 좀 구분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웍스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툴로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없앨 수 없는 부분이니 그럼 외부의 고객들 호통하는 툴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슬랙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소통 채널이 아니라 시스템에 붙여서 이슈나 알림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성격을 좀 유형하고 좀 성격을 구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업무 분배도 조금 더 도움이 됐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 체계를 좀 단계별로 도입을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 분명히 거부감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씩 설득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개발자분들 다이렉트 전화를 거는 것부터 막았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미팅을 소집했어요. 가능하신 인력들을 모아서 미팅을 소집하고 개발자분도 소집을 해서 저희가 전화로 하는 것보다 같이 다 한 번에 얘기해서 한 번에 개선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설득을 해서 미팅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졌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가지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는 없어도 돼요. 이제 개발자 없이 시작을 했어요. 개발자 없이 그분들 요건을 받아서 이런 거는 그럼 제가 여기에 정리해 볼게요 라고 해서 구글 시트를 사용을 했어요. 구글 시트 사용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사용성이 조금 이런 거에 사용하도 익숙해졌어요. 그럼 이젠 지라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라에 대한 매뉴얼을 적어서 여기에 이것만 적으면 제가 원하는 날짜 언제 배포될지 전화나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이거 현황판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지라의 대시보드 현황판을 만들어서 이것만 작성해 주세요 라는 매뉴얼과 함께 가이드 설명을 드리고 설득에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분들 모르는 사이에 저의 이 술수에 들어왔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좀 단계별로 맞춤 서비스로 좀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히스토리 문서 관리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구전동화를 멈춰야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거는 이 문서 정리를 어떻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초반에 저 혼자 기획자였는데 저는 일단은 그 전 회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라 해서 위키에 멋들어지게 위키트리를 만들어서 기획에 대해서 어떤 걸 쓰고 기획선 이렇게 쓸 거고 하면서 엄청 많은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회사의 성격과 맞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고객 요건이 간단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문서가 어느 순간에 저도 문서 정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것도 회사의 성격에 맞게끔 문서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팀원들과 개발자분들과 좀 더 우리가 좀 나은 문서 관리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기획서를 피그마로 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의 요건이 어떤 거고 목적이 어떤 거면 피그마 URL을 붙여서 하나의 장표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완성본은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 개발자분들이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좀 나을 것 같아 하면 계속 그건 바꿔나가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는 문서 관리를 한다는 거. 이제 구전 동화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실한 업무 분장과 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5년 동안 기획자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분들 없이 작업하신 분들은 되게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개발자이지만 기획에 참여했을 거고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지만 기획에 참여하셨을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가 내 업무를 가져간다 했을 때 이거 내가 원래 했던 건데 네가 왜 갖고 가? 라는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기획자는 당연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에게 API 문서나 그다음에 DB 테이블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물론 해드릴 수는 있죠. 제가 노력을 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최선일까? 우리가 업무 분장하는 롤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팅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 커뮤니케이션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업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라면서 업무를 좀 나눠갔었어요. 그 시간도 꽤 오래 걸렸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먼저 얘기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개선 요건이 오면 제가 뛰어가서 저 뭐 하면 돼요? 라고 말을 걸면서 제 업무를 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개발만 해주세요. 이것만 좀 정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업무의 롤을 확실히 나눠버리니 이 작업하시거나 업무를 하시는 진행자 하시는 분들도 업무의 피로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한 사고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팀원들의 그런 피로도 낮아졌다는 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저의 문제 해결을 했던 걸 정리했는데 그로 인해서 좀 3가지의 조금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일단은 체계가 안정화됐어요. 저희가 소통 채널도 단일화 했고 지라란 프로세스 도입해서 저희의 일정도 관리할 수 있고 또 따로 뭔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회사가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런 안정화가 되니까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저희는 그동안 없었던 유연 근무제를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동안 못했던 재택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가 지사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그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은 제주 지사에서 업무하고 와라는 제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체계 안정화되니까 우리는 좀 더 도전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팀원들 처음에는 이런 거 안 해도 돼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은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적인 문화를 좀 조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조직의 만족도도 제 생각에는 조금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는 처음에는 저희가 들어왔을 땐 개발자 3분위에서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셨던 회사였어요. 지금은 개발자 6분이 계시고 디자이너 1분이 계시고 기획자는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고요. 지금도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고 인사나 마케팅이나 다양한 방면에서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5년간 운영했던 플랫폼을 과감하게 이 플랫폼에 대해 더 이상 개선하지 않고 이 플랫폼을 좀 더 디벨롭해서 새로운 플랫폼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올해 그 신규 플랫폼 2개를 구축을 해서 사업의 확대나 좀 비즈니스 확대를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마케팅 제로. 일단은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개발자 3명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이트도 당연히 제대로 된 게 없었고요. 뭔가 홍보 자료나 IR 자료는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은둔석 고수처럼 나는 조용히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마케팅 막상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뭔가 회사의 복지도 정리를 하고 체계도 정리하고 우리 회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사이트도 저희는 만들었고요. 앞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회사만 성장하면 안 되겠죠. 이제 저도 성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일단 저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프로덕트 오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일 때는 기획자는 뭐 일정 관리 잘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뭐 능력만 되고 데이터 분석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모든 프로젝트를 관장을 하면서 팀원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고 그렇게 다양한 시각을 가진 프로젝트 오너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트렌드 세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트렌드 세터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그 변화만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세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훅스라고 해서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아마 저 혼자 좌충우돌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저쪽을 가야 돼, 저쪽을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팀원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걸 노색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발표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켄트백이라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신데 에자일 방법론 서명문에 서명하신 17분 중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모르지만 제가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되게 힘들 때마다 조금 많이 와닿으면서 몇 번씩 읽었던 글이에요. 일단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소프트웨어는 변한다. 요구사항도 변하고 설계도 변하고 비즈니스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팀 구성원도 변한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그보다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문제다. 굉장히 상처받는 말이죠. 직설적이고. 근데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까 그 상황의 변화에서 멈춰 있었다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저의 모습을 성장할 수 있게끔 앞으로 선택하나 나간다면 조금 더 성장하고 다른 모습이 좀 향후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이재인이었습니다.